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머리가. 오프닝 벨 라이브. 자, 9시 지나가고 있어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상 체결 지수는 0.4였고요. 지금도 0.46%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2530선 요 정도에서 뚫기를 매우 힘겨워하는 시장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요. 코스피가 2510, 코스닥이 738 요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자, 하창호 본부장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략 들어볼까요? 네, 뭐 주말 사이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관세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수급이 어떻게 쏠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관세 무풍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는 이제 AI 로봇 쪽 미국장에서 좋았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재건 이슈 많았고요. 또 조선 쪽에서 하나오션발 좋은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엔터 대표적인 무풍지대니까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맞게끔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마지막 날에는 나스닥도 1%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뭐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0.5% 정도로 일단은 방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지고요. 53,200원. 그리고 하이닉스가 2% 넘게 떨어지면서 198,900원, 2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상승 가도를 달리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약보합권 0.5% 정도 떨어져서 115만 3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나머지 종목들도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한 1% 내외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셀트리온,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 1%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반대로 1.5% 정도 오릅니다. 오늘도 역시나 카카오를 비롯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 네이버가 1.5%, 카카오가 2.1% 이 정도 오르면서 시작하고요. 조방변 중에서 이제 조선,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한화오션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살짝 올라주네요. HD 현대중공업 2%, 하나오션 3.7%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2%대 오르면서 시작합니다. 크래프톤도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데 LG화학이 1.8%, SDI가 2.1%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주가 나쁘지 않네요. 우리 금융주주가 5% 넘게 가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메리츠가 0.6%, 요 정도로 스타트를 지금 끊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배당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나 보네요. 이건 이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면 시가총액 1위부터 시가총액 10위까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1%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HLB, 삼천당, 리가캠 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역시나 1.5% 이상 밀리고 있는 상황.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6%. 그나마 하락률이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엔터주 가겠죠. JYP가 3% 오르면서 시작하고요. 파마리서치, 코오롱 티슈진도 강보합권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HPSP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요. 한 2%에서 3% 정도 빠지고요. SM이 JYP랑 같이 6.3% 급등하면서 시작합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잘 오르는 게 지금 보로노이하고 ABL바이오. 보로노이가 4.5%, ABL바이오가 3% 정도 오르면서 시작하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역시 수비 계속해서 상승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불이 붙었다고 봐야 되는데 3.6% 정도 올라서 13만 700원. 지금 뭐 일주일 동안만 생각해도 한 2만 원 정도 올랐고, 그리고 1월 31일, 그러니까 2월 시작할 때 7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13만 500원까지 올랐으니까 2배 올랐습니다.
수배 상승가도 어마어마하다는 거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개정 전략 혹은 장의 특이한 상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 우려, 관세 우려가 다시 또 불겨서서 오늘은 조정을 받고 갈 수밖에 없네요. 조정의 폭이 관심이 있는데 일단 민감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영향을 받으니까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좀 피해가는 종목 말고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 만한 재료가 오늘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미국에서 상호 관세인가 뭔가 한다는 것도 11일 또는 12일. 원래는 10일, 11일 했는데 11일 또는 12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떤 큰 모멘텀의 부재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는 상호 관세하고 12일 날 있는 CPI를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또 경계감이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 하루 이틀 더 지속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준비한 것 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미반도체 관련 뉴스가 있어가지고 예. 그건 별도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큰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시장에 임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awn of Blessing 님께서 무거운 줄은 다 가라앉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실제로 코스피 대형주가 0.7% 마이너스로 중형주랑 소형주보다 더 하락폭이 심하고요. 소형주가 0.4% 마이너스, 중형주가 0.5% 마이너스여서 소형주가 좀 잘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 대형주가 1% 넘게 마이너스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중형주가 그나마 상승, 올릭스가 상한가, 유일로보틱스가 상한가, 그리고 유진로봇이 16% 플러스, 엔젤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로봇의 테마주들 그리고 가벼운 종목들이 오늘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의 가벼운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앞타바이오 같은 종목, 뭐 그런 종목들. 요런 애들이 좀 올라가는데 대부분은 오늘 로봇이 많이 올라가네요. 에브리봇, 뉴로베카,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 SPG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률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네, 뭐 잘 주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로봇 쪽이 좋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서 이미 좋았고 또 미국장에서 로봇과 AI 쪽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힘을 더 좀 붙여준 것 같고 또 유엘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 쪽과 협업하는 이슈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예. 갑자기 뚝 붙어버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슈팅이 나오겠죠. 왜냐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뭐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군들 다 LG 발 붙어 있으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알루미늄 관세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알루미늄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급등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PJ 메탈부터 시작해서 뭐 조일 알미늄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뭐 대거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뭐 금강, 철강 막 이런 애들도 막 엄청 급등 나오는데 아직 이런 애들은 급등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뭔가 그래도 묵직한 애들부터 움직이고 이제 좀 가벼워지면은 뭐 금강철강 뭐 무슨 뭐 뒤에 아무 땡땡 철강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다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엔터주들이 좀 강하네요. 그렇네요. 일단 뭐 디어유가 거의 10%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중국발 시장이 열렸을 때 어디가 제일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SM이 아마 제일 높게 필두로 올라섰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팬덤 좋아지니까 이제 디어 요거 뭐 MAU 굉장히 월간 그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도 오늘 연달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주말 사이 탐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거 왜 잘 될까? 오호, 이거 괜찮더라고요. 예, 잘 될 것 같고요. 네,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주도 후발주도 움직이니까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좀 이렇게 잘 간다. 그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잘 되지? 뭐 로봇이 잘 된다 그럼 로봇 관련된 거 좀 찾아보고 그런 중요하죠. 것들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 또 관세 이슈 있으니까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힘은 빠지긴 했는데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으니 히토류는 뭐 당분간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급등락은 심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이제 뭐 게임주들도 일부 좀 변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게임주들도 확실히
확실히 관세에서 좀 벗어난 종목군들이고 가벼운 쪽이니까 그런 쪽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나 파리 AI 오늘 이벤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좀 좋은 흐름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도 역시나 약하고요. 0.5% 정도 하락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어떻게 개장 초반 상황 네네. 좀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한미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요. 한 6% 주말에 빠집니다. 그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네, 돌아와서 그러시죠. 한번 네. 여쭤볼게요. 한미반도체 뭐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빠져서 한 6% 정도 빠지고 오늘 어떻습니까? LS 일렉트릭이 4.3% 이거 지금 위치적으로도 이미 벌써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래서 지난주 내내 지금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도 같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포스코홀딩스, LG 화학, LNF, 포스코 퓨처엠 전반적으로 4%, 한 2%이 정도로 같이 빠지고 있고요. 오늘 케미칼주도 같이 안 좋아요. 롯데케미칼이 3.7% 마이너스고 다른 케미컬주들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문 부장님, 요거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플러스 2차 전지주 어떻게 코멘트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변압기는 이제 반도체 쪽과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4개 기업이 캐펙스 발표를 했는데 24년 대비 25년에 캐펙스를 40%나 증가하는 걸로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력에 대한 소모나 이런 것들이 커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인 부분은 분명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 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꺾여 있고, 약간은 좀 가벼운 뭐 로봇이라든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좀 차익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변압기도 결국엔 AI 큰 밸류체인 단의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좀 부진하면 소프트웨어나 로봇 쪽 활용하는 쪽으로 잠깐 갔다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과감하게 베팅하시는 분들은 변압기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거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계속 이제 이 평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눌리면 오히려 비중을 더 확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건 성향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죠. 이 20선이 이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주봉상에서 좀 유의미한 추세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익절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의사결정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글쎄요. 네, 2차 전지는 계속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또 중국 쪽에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잘 될지는 좀 사실 물음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산업군들은 조금 후순위로 두시고 있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애들도, 실적이 좋은 애들도 지금 해롱해롱 하는데 뭐 특정한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 일단 좀 보수적으로 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역시나 변압기 들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을 테니까 코멘트를 좀 들어본다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변압기 쪽은 조선하고 비슷하게 우선순위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AI에 대한 뭐 이슈라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압기 가더라도 변압기 섹터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추론이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량화 모델이 나온 임팩트가 전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변압기 업체들은 초고압 변압기하고 네. 그 다음에 송전 발전기 중심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 대형주가 자리를 잡는 거와 보고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현대중공업, 죄송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거는 배전 쪽에 이슈가 없거나 아니면 초고압 쪽이거든요. 근데 아닌 것들까지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이 자리를 잡는 거, 그거 보시고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일지 아니면 분리가 될지 판단을 지금 하실 때가 됐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40만 원이 관건이기 때문에 40만 원을 확실히 안착을 하느냐. 40만 원, 40만 원 말씀드리면 PER로 적정한 밸류가 그거는 안착이 돼야지 다른 것까지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의 기준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요. 어쨌든 QOQ라든지 먼또 먼스 이제 YY가 아니고
QOQ로도 매출이 증가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네. QOQ로 매출이 확인되는 게 1분기는 아니에요. 2분기의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거든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At best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까 김정현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한미반도체 6.2% 99,400원까지 가서 지금 10만 원도 깨졌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 자료 준비하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한미반도체 지금 전거래일도 종가로 2% 떨어지고 그 전거래일도 한 0.6%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 핵심인데 17, 18부터 기사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네, 기사가 이런 게 나왔죠. 하나 정밀 기계. 그러니까 하나 정밀 기계 치시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 비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즉 하나 비전으로 들어가서 하나 비전이 1조 8천억, 1조 9천억 시가총액이 되는 거에 한 부분으로 하나 정밀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정밀 기계가 한미반도체와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닉스의 HBM TC 본도를 이르면 이번 달에 수주할 거라는 기사가 The Electric Bar로 나왔네요. 이게 HBM3E의 16단까지 대응 가능한 20대 가량의 대규모 발주가 이어질 하다라고 이렇게 크게 헤드라인 나왔어요. 이게 임팩트가 큰 겁니다. 뭐 또 다른 뉴스는 뭐 하나정밀이 한미반도체하고 특허 소송이 있는데 김현장을 뭐 선임했다. 이거 또 다른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이거 있는데 요거 봅시다. 요거 20대 16단 받은 거 이거 이슈인데 이겁니다. 주가가 한미반도체가 이제 2월 6일 기준 하나비전 2월 6일 가져온 이유는요. 2월 7일에 이미 조금 반영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 안 좋은 거고 하나비전은 좋은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얼마 정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거니까 네네. 한번 보세요. 좋아요. 한미반도체가 2월 6일 목요일 종가 기준은 10조 4천원, 10만 8천원이고 최근의 고점이 1월 24일 우리 구정 이전에 고점이 12만 6,100원입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했다 진짜 그러는 게 아니고 기준 잡으려는 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 13만 14만 원까지 갈 수 있지만 그걸 뚫을지는 모르겠다.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18만 원부터 애누리 한다. 근처에 가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14%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비전은 2월 6일 기준으로 이미 1조 8,700원입니다. 하나 정밀 기계를 포함한 거 37,150원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데 기사에 의하면 60대에서 80대를 하나 정밀이 올해 토탈로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1,200억에서 2,000억을 수주하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이 본도에 해당되는 매출이 작년에 4,500. 올해 한 8천억 정도로 최근 두 개 증권사 평균 이정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한미 반도체 전체 매출 90%, 80%가 본도지만 나머지 것도 있으니까 본도만 봤을 때 8천억 수주에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추정되는 게 기사에 나온 겁니다. 되셨죠? 그 네. 뭔가 왕창 뭐 손해 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볼게요. 한미 반도체 시총에 아까 뭐라 그랬죠? 한 90% 전부는 아니니까 본도를 가정하면 아까 한 9조 4천억 정도가 한미반도체 본도 가치로 보면은 네. 여기서 빠지는 게 하나비전으로 고스란히 넘어간다고 가정을 일단 해보죠. 그렇죠? 오케이. 시장은 그대로인데 얘네가 들어오면서 얘네가 빠진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초등학교 같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0.2 하면은 9조 4천억이 0.2 하니까 얼마죠? 1조 8,800억이 날아가는 거고 고스란히 하나비전 본도 가치로 없던 가치가 상승되는 거죠. 하나비전에 다른 비즈니스 있으니까 없던 가치 상승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오케이. 그럼 한미가 그럼 18% 빠져야 되느냐? 네. 그럼 8만 원까지 가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건데 이거는 가정이 첫 번째 뭐죠? 얘네가 들어오는 것만 다 감안했고 지금 보고 있는 올해까지 실적만 보는 거죠. 시장은 성장할 아니에요. 시장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30%일지 50%일지 60%일지 모르지만 HBM 관련되는 본도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게 빠르니까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세컨 벤더의 본도를 찾겠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시총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네. 시장 성장성 정도는 따라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오케이. 거기다가 얘네들이 좀 앞서 있는 게 차세대 제품에 대한 연구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여기 했는데 예. 한미반도체가 2월 4일 날 애널리스트 미팅을 하고 나서 이런 것이 좀 알려진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가치에 따라 갖고 실제 마이너스 1조 8천억이 아니고 마이너스 1조만 될 수도 있고 그죠? 시장에서 크니까. 또는 이거 하나비전이 20% 차지한다 그러는데 뭐 이게 5대5로 가 그러면 하나비전을 더 볼 수도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first move advantage가 있으니까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세컨 벤더가 들어간다고 만약에 가정하면은 하지만 시장 자체가 본도 시장에 고성장한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요거 한 1조 8천억 빠진 거에 반
그러니까 반반 믿는 거죠. 반 빠지면 한 1조 정도 빠지면 시장은 다 반영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한 9조 1조 정도 빠지면 얼마죠? 9조 한 4천? 그죠? 9조 4천 정도 시가총액에서 방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요 정보만 가지고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그거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한미 반도체는 저 이슈에다가 또 저기 코스닥 시장에서도 빠지는 종목들 중에 이제 흡스프나 뭐 PSK 홀딩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을 다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IT 소부장 뭐 이런 애들이 좀 빠지니까 그런 영향도 같이 겹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심적으로 아마 영향이 오케이, 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관세 이슈가 주말에 계속 언급이 됐다 보니까 이번 주도 역시나 시장에서 관세에 관련 있는 그런 섹터랑 걱정되는 그런 sek터들, 큰 섹터들, 그리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은 좀 쉬고, 오늘처럼 뭐 숲이나 아니면 뭐 엔터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가고, 이런 그렇죠. 움직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핑퐁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번 주에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관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소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이 사실 부담된다라고 여러 지표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좀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상하게 좀 잘 나왔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뭐 좀 하나 더 늘어나 이 지금 막판에 12월 달에 확률이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되냐 마냐에 결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추가 연 2회 쪽으로 늘어나면 또 생각보다 증시가 굉장히 잘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 쪽에서 기업들이 어쨌든 중요 빅테크 기업들이 4개나 캐펙스 엄청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가 그거에서 뒤처질 일도 없고 네. 뭐 관세 얘기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얘기 안 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대형주들도 한번 붐이 나올 수 있으니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세 외 이슈로도 충분히 시장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히토리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재건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하셔가지고 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슈를 좀 잘 추적하셔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이 좀 안 좋습니다. 코스피가 0.62% 마이너스, 코스닥이 0.5% 마이너스,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그런 상황인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돼서 테마주들, 그렇죠. 가벼운 종목들, 엔터주들 뭐 이런 종목들만 좀 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조방변 중에서는 조선은 그냥 보합권인 것 같고 방사는 그래도 아까 조금 오르던데 지금도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LIG넥스원 3.6% 상승, 로템 1%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약보합권 한 1% 내외로 좀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 그렇습니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얘네들 조선주들은 좀 방어를 잘해주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4% 상승, 하나오션이 3% 상승, 삼성중공업이 2% 상승, 한조해 1.3% 상승 뭐 이런 종목들 있고요. 제약바이오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보로노이가 7%고요. 올릭스가 아마 상한가일 거예요. 그렇죠. 올릭스가 상한가고 그리고 가는 종목들 펩트론도 한 5.8%,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3%, 파마리서치 등등 해서 바이오니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플러스 로봇 테마주 이런 애들이 좀 잘 가고 거기다가 엔터 잘 가고. 그렇죠. 네. 그거밖에는 딱히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세게 얘기할 건 없는 거예요. 네. 개별 뉴스 말고는. 오늘 로봇이 특이하게 전반적으로 다 갑니다. 그 저거 기사에 나왔는데 그 에브리바디인가? 에브리봇? 에브리바디? 몰라요. 뭐 엔비디아에서 한 거 있거든요. 사람하고 춤추는 로봇. 그래요? 유튜브로 저는 나왔었는데 아예 주말에는 모릅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요? 에브리바디 2인가? 맞아요?
전혀 안 나와? 전혀 없는데요. 아 그래요? 엔비디아 에브리바디? 아니야. 엔비디아가 그 관련돼서 준비해 그 대학교랑 같이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춤추는 로봇하고 기사에 나오고 그러던데. 네, 찾다 드릴게요. 번호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아 사람과 왈츠추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화제. 그 에브리바디 2인가? 에브리바디 뭐 있잖아. 엑스바디. 엑스바디. 아 미안해. 엑스바디. 그게 엔비디아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산학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엄청나게 해가지고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 그 사람의 요거 혹시 떠주면 좋을 텐데. 저거 뭐야 이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션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IT와 공동으로 엑스바디2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시선을 맞춰가지고 자기도 같이 움직이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하면서 바로 배우는 거죠. 네. 로봇이. 예,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었죠? 아 로봇. 로봇 오케이. 하는 뉴스에 알겠습니다. 하나 나와서. 지난주에 민트가 로봇 사고 싶다고 네, 로보스타 로보로보 아주 노래를 불렀는데 맞아요. 제가 옆에서 이제 뜯어 말렸는데 역시 주식은 혼자 하는 겁니다. 옆에서 뜯어 말리고 이러면 그쵸. 저만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욕 바가지로 먹게 생겼어요. 네가 말려가지고 안 샀다. 그죠. 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아이 참. 그러니까 살 때는 말리지 말아야 돼요. 살 때는 살 때는 어렵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로봇이 이렇게 뭐 상한가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와.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9시 26분 지나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수급만 잠깐 좀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수급이 100억대입니다. 1000억이 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넘어갔네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100억 마이너스 찍히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660억 정도 마이너스 찍히고 있습니다. 기관은 좀 조용한 편인데요. 거래소에서 3억 마이너스, 코스닥에서 138억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1000억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찍던 좀 활발한 수급보다는 최근 특히나 이제 지난주 내내는 1000억 내외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잔잔한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 들어보자면? 네, 뭐 수급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세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어쨌든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이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수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말씀드린 얘기인데 좀 종목, 산업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좀 대배 변수들이 좋아지면 수급도 좀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프로그램 빗자기에서 바스켓에서 던지는 것도 없고, 뭐 연기금 좀 나가고 있지만 이거는 뭐 오후 되면 거의 다 돌아오는 편이라서 뭐 연기금이 막 대량으로 던진다 이래버리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뭔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긴 좀 어렵다. 왜냐면 어차피 야간 선물에서 마이너스 0.66으로 해서 좀 좋지 않게 시작을 할 거라는 걸 힌트를 줬고, 그 외에 또 철강 관세 이슈가 더 붙었는데도 뭐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투심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장 쫓아서 막 움직이는데 그게 또 소용 주니까,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기조가 강하게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주 단이 더 낙폭이 커지면 아마 매도량도 좀 커질 거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일단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괜찮다는 저의 의견을 정정하겠습니다. 채팅으로 누군가가 의견을 주셔가지고 사실 뭐 알테 HLB를 비롯해서 리가캠 산첨당 다 마이너스고,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개별 종목 뉴스만 올릭스 같은 네.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다 안 좋아서 제약바이오도 또 좋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정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CMS, CMS 로보 관련 아니? 그거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지. 네, 좀 됐죠. 언제 말씀하셨죠? 한달 정도 된 지지난주 지지난 적이 있어요?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네. 그래요? 지지난주 요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때 갑자기 많이 이후로 오르지? 오늘도 21% 올라가고, 뭔 일이래? 그때가 한 뭐 25,000원 선이었는데 지금 뭐 5만 원 갔으니까. 맞아. 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뭐 사신 분 축하드립니다.
저야 뭐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얻을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두 분 얘기를 잘 들으시면 얻을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30분 지나가고 있어서 다시 이따가 시장 돌아와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이제 당 떨어지니까 요거 하나만 어떻게 좀 네, 하고 갈까요? 그러세요. 아침 드셨어요? 아, 조금 덜 먹었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그냥 우유하고 계란하고 뭐. 그럼 초콜릿을 안 드셨잖아요. 맞아요. 초콜릿 딱 떨어졌어. 당 떨어지게 우리가 여기 생초콜릿을 진짜 생이네. 진짜 생초콜릿을 유통기한이 엄청 짧습니다. 왜냐? 그렇지. 요게 손만 이렇게 살짝 대도 녹아요. 상상하지 아까 마세요. 드셔보셨죠? 창원 본부장님. 네, 벌써 저 하나 더 먹었어요. 뭐야? 왜 차별해? 나 좀 줘. 자, 요 생초콜릿을 드릴 김종우 테니까 요거 옆에 포크 있습니다. 네. 요걸로 드시면 돼요. 자, 생초콜릿 여러분 발렌타인데이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기념 카카올라 밀크 생초콜릿 6박스 58,000원 친환경 귀리 우유를 사용해서요. 유당불내증 걱정 끝. 부드럽고 쫀득한 밀크 초콜릿. 근데 다른 거 다 이런 거 설명을 차치하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그냥 일반 뭐 저기 가서 파는 가나 초콜릿 이게 아니에요. 다르지. 완전 고급 초콜릿이죠. 드셔보시면 압니다. 그냥 입안에서 버터처럼 사르르르 녹아요. 아, 약간 물엿 같기도 해. 물엿이 아니요. 고급 아니,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녹는 것이. 녹는 거야. 녹는 것이. 녹는 것이. 아. 일반 초콜릿은 딱딱하잖아. 그렇죠. 전혀 딱딱한 게 없으니까. 사실은 서양 물엿이죠. 그렇죠. 물엿데이, 발렌타인데이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섭 인증이고요. 2025년 3월 3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고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 저희가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박스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들어가지고 선물용으로 최고. 두바이 초콜릿은 본품 밀크 생초콜릿으로 구매 시에 옵션으로 9,900원 이렇게 하면은 두바이 초콜릿은 9,900원에 한 박스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200개 한정이고요. 요거를 구매하실 분은 맛있죠? 네, 맛있죠. 5개 받았거든요. 하나 남았어요. 뭐야, 다 먹었어? 입에서 사르르 녹아가지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없네. 이게 좀 특이한 제품인데 그건 뭐야? 이게 사탕 같은 거예요. 츄라고 이클립스 같은 거 있잖아요. 멘토스 같은 멘토스는 아니고 이클립스 같이 그게 커피 맛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커피 원두 모양이에요. 아이스. 그래서 이 한 박스를 먹으면 커피 한 잔을 먹은 카페인의 효과가 난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 리토스 커피추가 나왔는데 4가지 맛이 있어요. 이게 4통 들었는데 요거를 4박스 드려요. 그래서 16통, 총 16통에 49,900원. 더블 에스프레소, 아이스 민트, 초코 모카, 플랫 화이트 이렇게 해서 4가지 맛인데 고급스러운 커피 향 그리고 간편하게 씹고 실제 카페인 섭취도 가능한 커피 츄잉입니다. 정제 압축된 진짜 커피고요. 자일리톨도 20% 함유 그리고 구취도 없고 충치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카님께서 광고 적당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불개미님께서는 광고가 제일 재밌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광고가 좀 재밌게 느껴진다. 이러면 시장이 좀 재미없는 상태고 그렇지. 관심이 아무래도. 만약에 시장이 재밌는데 광고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 이러면 오늘 내가 수익이 좀 나는구나. 약간 이렇게 광고가 재미없다는 건 이제 본인의 계좌 수익률이 좀 재밌다. 맛있네요. 저 아까 먹었습니다. 와, 맛있죠? 맛있어. 초콜릿. 이거 얼마나 그랬지? 요게 한 박스 6박스에 58,000원. 그러니까 58,000원 쓰고 6박스 받아서 회사의 중요한 분들 혹은 내 친구들 이렇게 샥샥샥샥 선물하면 절대 이거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면 초콜릿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8,000원이라는 너무 감사하고 잘 먹었다는 얘기 들을 안 거예요. 비싸. 이거 괜찮아. 이거는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야 5-6개도 먹겠지만 너무 저 같은 사람은 2개 먹으면 일단 꽉 됐거든 한 번에. 근데 저는 약간 초콜릿을 잘 못 먹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우유랑 이런 게 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민감할 수 있지. 근데 요거는 귀리 우유 친환경 사용해가지고 유당불내증이 없대요.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야? 이거는 이제 저기 초콜릿 잘 만드는 나라가 쓱 만든 겁니다. 자, 오케이 끝 광고 끝.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자료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김정현 본부장님, 그거 보실 시간이 없으시고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준비했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이 오늘 자, 요거는 내가 주말 동안에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참고 여기 가져왔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게 여기 이거 볼게요. 네. 2페이지 보실래요? 이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골라주세요. 고르세요. 아, 이게 목차입니까? 목차입니다. 본호님이 골라주세요. 본인이 고르세요. 빨간 거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했네. 한반도 하나비 했고, 한반도 하긴 그건 있었고. 했고. 어. 조선 3사 어떻게 갈까요? 아니면 주목하는 빅테크 말들 갈까요? 근데 저게 두 개 그 밑에 두 개는 하나로 묶을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두 개가 주목하는 뭐예요? 말들, 말이. 주목하는 말들과 요즘 밑에 두 개, 컨테이너랑 조선 이거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요? 아, 네.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주목하는 빅테크 말들부터 볼게요. 이거 그렇게 보고 그다음 이따가 예. 본호님 갔다 와서 조선하겠습니다. 아, 어. 주목하는 말도 요건 오케이. 팔란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팔란티어. 또 영어 써야 되네. We We are at the way beginning of our trajectory. 해석해 주십시오. trajectory. 뭔가 뭐라 그래 이거를 궤도? 방향? 분출하는 방향이야. 이거 뭐라 그래? 포물선 이거? 같은 궤도. 궤도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한국말. 이 포물선 그리면서 이렇게 쫙 쏘는 거.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포물선 위에를 이제 부분은 가는 trajectory라고 거니까 하죠. 가는 방향이죠. 네. 어떤 방향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막 시작했다. 우리가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막 시작했다. 우리 따라와라. 이 얘기입니다. HD 현대인가? HD 현대 중공업 탄도 궤적. 개조 왔잖아요. HD 현대인가? HD 현대 중공업인지 그 동영상에 보니까 우리도 팔란티어 파운드를 사용해서 우리도 조선의 그 생산의 방법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곳곳에 다 팔란티아가 쓰는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올라간 좀 많이 비싸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그런 게 나와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아마존은 이거는 한국말 해드릴게요. 반도체 칩이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네 성장률이 좀 영향을 받는다. 두 가지 양면적인 거죠. 당장의 아마존이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얘기죠. 네. 성장이 좀 영향을 받는다며. 근데 요거 해소되면은 성장이 좋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파워는 계속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전력. 이런 얘기 했으니까 큰 그림에서 오늘 주가 따르는 거 말고 큰 그림에서는 팔란티어하고 아마존의 이런 것들을 한번 귀담아 담으시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그거는 증권사 리포트인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 요거, 관련해서? 네, 페이지 14페이지. 네. 이거 좀 크게 해줬나요? 아니 냅두시면 크게 해주실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네네. 크게 해주실 거예요. 그 해운 쪽인데 이건 먼저 해운 쪽입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선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선. 미국이 글로벌 무역의 16%인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요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는 좀 다르지만은 이 PCTC라고 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지? 하나가 캐리어인데 트럭 캐리어. P가 뭐지? PCTC. 자동차하고 뭐 캐리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 이런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가 안 팔리, 자동차 관세를 매기면은 이것도 해운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조선소에 관련되는 영향을 둘 수도 있고요.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요거는 조정이 가능해요. 탱커는 관세를 매기면은 톤마일이 증가될 수 있고 유조선의 항로 재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건 아니고 벌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벌크가 뭐야? 원자재, 네. 석탄 이런 거 파는 것이 갖다 파는 것이 벌크선이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 우리가 주종으로 갖고 있는 LNG나 이런 쪽은 영향은 좀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컴비네이션 되고 있어요. 요 정도 얘기하면 해운 쪽에서 컨테이너 쪽 영향을 받겠다. 요 정도만 캐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거 SK 요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저 해운사는 수익성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시사점.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컨테이너선을 안 만들기 때문에 덜 만들기 때문에 그쵸? 고부가 같이 덜 만드는 게 있는데 네. 다른 쪽에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낫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조선사는 이제 고부가 가치선을 그렇죠.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수익성에 타격갈 수 있는 건 조선은 포함되지는 않는다. 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 장에
그 리포트 다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약간 중립적이긴 합니다. 오.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도 내가 컨테이너선부터 나온 거죠. 똑같은 오케이. 얘기죠. 올해까진 괜찮을 응. 조선 3사의 컨선 수주. 컨센서스 아니고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아까 요거 얘기한 거. 네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노르웨이 맞죠? 북유럽의 큰 그 이런 쪽의 섹터의 유명한 그 조사 기관 뭐 이런 거 하는 게 DNB 마켓 금융기관이 있어요. 네. DNB라고 거기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장을 전망하나 봐요. 걔네 전망을 가져온 거예요. 권위 있는 저기서 얘기한 거고 SK증권사에 나온 거는 이래저래 해서 좀 컨테이너선은 수주 규모가 내년부터는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임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컨테이너선 발주 규모도 줄겠죠? 네. 그러면 대신 아까 다른 쪽에서 메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잘 될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런 거에 살짝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물론 LNG나 이런 쪽은 좋은데 해양 플랜트도 있고 다 좋긴 하고 이미 백로그를 2년 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할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슬쩍 다만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는데 컨테이너선 자체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원래 예측이 있었대요. 이 애널리스트들 펀더멘털 할 때 컨테이너선이 내년부터 수주가 어떻게 될까 합세 지금 컨테이너선을 예측을 할 때 수익성 자체가 약간 올라갈 것을 봐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주가는 26년 7년까지도 미리 어느 정도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마진이 유지될지에 대해서 우려는 다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중립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강약을 잘 이제 가늠질을 할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그 전보다는 조선주를 전반적으로 공격적으로 사들어가는 그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조금 주춤하거나 간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종목별로 좀 달리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우리 그 함성 같은 거 얘기할 때 미국에 관련되는 거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 여기에 먼저 들어가진 않죠. 그 맨 마지막이겠죠. 근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를 먼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유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컨테이너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관세 얘기 나왔을 때 물동량 줄어든다. 그러면 역시나 컨테이너선 발주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익스포저는 중국에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로 타격 없다라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나왔었는데 또 리포트는 또 이렇게 나온다면 이 조선주가 지금 위치에서 또 어떻게 한번 움직일지는 이거 보세요. 이걸 뭐 100% 따지려는 건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번 알고 있기에는 네.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자료 같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노님의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혹시나 대체거래소 뉴스가 있을까요? 대체거래소는 이제 매경과 한경이 아니어서 안 들고 오긴 했는데 네. 이제 10개 종목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밤 8시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3월 달에 이게 오픈이기 때문에 그 800개가 결과적으로 된대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뭐 엄청 구체성이 있지는 않아서 그래요? 네. 요 화면 한번 제 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게 어제 그 스브스에서 10개. 요거를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거래 시간표. 네, 거래 시간표를 프리마켓, 정규시장, 애프터마켓, 그래서 대체거래소가 여기서 이제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시가 단일가 매매, 반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프리마켓은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오, 좋네. 그리고 정규시장에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 3시 반부터 8시까지. 요거 단일가 좀 없애고 뭐 이렇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대체거래소가 이렇게 나온다는 네,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요 대체거래소가 나온다는 거는 정규 시장이랑 똑같이 그냥 쭉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장도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선 대회장이 막혔지만 네. 대회장이랑 프리마켓이랑 해가지고 막 진행이 되거든요. 거의 그 정산하는 일부 시간 빼고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게 이제 미국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만 사실 특이하게 하나의 거래소로 좀 진행이 된 거고 다른 데는 이렇게 여러 거래소를 통해서 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장 하신 분들은 좀 적응이 되실 거고 미국장 같은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종목이 일단은 뭐 800개까지 퍼진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 개장 전에 언제까지 이렇게 퍼지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시장 요거 전문가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한데 변동성 자체는 저는 조금 더 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6시 지나서 이슈가 나오면서 막 반영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다음날까지 막 이렇게 스토리가 다 돌고 거기서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8시까지는 그래도 꽤 많은 데이터들이 또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종가 매매 이제 시초 매도하는 그 폭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향이 된다면 향후에 주식 시장의 이런 단타 매매 또 방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역시나 이 대체거래소 관련 뉴스에서 제 생각과 똑같은 그런 댓글들이 바로 베스트 댓글로 예. 그렇지 나왔을 것 같아. 음식이 맛없어서 손님 안 오는 식당에서 영업시간을 늘린다고 손님들이 더 오나 해외 주식이 활성화되는 것은 개장 시간이 길어서가 아닌데 상법 개장이나 해라. 상법 개정 안 하고 ISA 계좌 이익 줄이고 시간 늘린다고 국장할 것 같음 꼼수만 부리네. 국가는 심심하면 IPO 하는 걸 막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200% 공감 가는 내용들이죠. 200% 받고 또 더블 갑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뉴스 한번 대체거래소 뭐 뉴스가 어제 나왔길래 한번 네네. 짚어봤고 오늘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원전 종목군들 좀 움직이는데 최대 발전원이 1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의 이런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BHI 이런 수주가 많이 있는 종목군들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캐펙스 투자 뭐 24년, 25년 4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이제 캐펙스 확대되는 그런 내용들과 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생에너지 쪽보다 원전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M7 회의론 확산인데 이게 AI에 자금을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투자들이 M7이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니 그럼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올라온 거는 조금 고평가 아니냐 약간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발 후퇴를 통해서 세 발 전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세보 후퇴인 건지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이 좀 다른데 저는 1보 후퇴 3보 내지 4보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멍청해가지고 AI 이렇게 돈을 쓰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AI 여러 개 하느라 재미를 좀 붙였어요. 네. 그래서 막 음악도 만들어보고 사진도 만들어보고 그게 GPT랑 만드는 거랑 완전 퀄이 달라요. 그냥 그림만 따로 만들어주는 거를 또 따로 결제를 해서 해보고 있는데 이 퀄리티랑 커스터마이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아 이게 진짜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느낄 정도 다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한번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5달러부터 한 달에 22달러, 30달러도 꽤 많은데 예. 그냥 돈 한번 체험한다라고 체험비 쓰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오 되게 재밌는데 요거 많이 느끼실 거고 조선 내용은 아까 잘 말씀해 줬으니까 좀 넘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타격 없어서 전선 쪽이 생각보다 관세 타격이 없다. 그래서 변압기 전선은 저는 뭐 장기 뷰는 계속 롱인데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서의 의사결정은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아 그거는 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AI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하는데 중국에 딥시크가 있다라고 해서 과연 인프라 투자가 안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장기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로 날개된 광고업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나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또 단기 차익도 조심해야 되니까 의사결정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지면 뉴스 중에서 이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페이퍼 리스 시대의 역설. 그래서 사실 저는 출력을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와 이게 뭔 소리예요? 근데 산업용 프린터 시장이 60% 성장했는데 이 뜯어보니까 레이저 쪽으로 집중이 돼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친환경과 레이저 그리고 기업 수요가 늘어서 산업용 프린터 시장이 오히려 역성장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다.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뭐 왜 이러지?에 대한 내용이 좀 일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왜 것도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환경, 그다음 레이저의 집중. 예전에 잉크가 아니라 레이저에 집중이 되면서 친환경 쪽으로의 확대가 기업의 수요가 좀 늘리게 되는
뭐 저희야 뭐 돌아다니니까 어. 페이퍼 안 쓰지만 회사에서는 네네. 많이 쓰나 봐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페이퍼리스 시대가 됐는데 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페이퍼들을 좋은 프린트를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숫자는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 큐가 성장한 게 아니라 P 자체가 성장했다. 단가가 있으니까. 아, 한번 읽어보시면은 진짜? 요거 좀 도움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역설이라서 예,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는 뭐 다 패드 쓰고 요즘에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경우도 수업을 뭐 그런 걸로 한다고 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를 전혀 안 쓸 것 같은데 산업 프린터가 잘 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면 신문을 좀 재밌게 읽었는데 한번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네, 좀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뉴스 또 있을까요? 다른 뉴스는 없고요. 네. 일정. 일정 중요하지. 네. 이번 주 일정 중요한 거 뭐 있나요? 네, 일단은 뭐 기업들 실적은 최대한 좀 뺐고요. TMCNC 오늘 매출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보다 이제 계속 2개월 연속 좋았고 파리 3차 AI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가 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있고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오늘 또 따로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본은 건국기념일로 쉽니다. 화요일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파월이 상원 하원 발언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00시 00분에 하니까 그 내용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간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에너지 보고서, 그다음 곡물 보고서 나오니까 곡물 보고서는 최근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변동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슈마컴, 코카콜라 이런 것 대표 나오고, 이제 수목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 나오죠. CPI, PPI 나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그 패드워치 테이블을 좀 변동을 하는지가 좀 네.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뭐 코인베이스 이런 에너지 나오고, 금요일에 불팽 지수, 불핑. 불핑 지수. 블랙핑크 지수, 네. 코스피 지수 아니고 불핑 지수. 네, 지수가 컴백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실업률 나와요. 그리고 애틀랜타 GDP 나오고 뭐 이제 기타 금요일은 좀 미국 실적 발표 기업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연기록 논란이 좀 떴었었는데 1월 9일 날 3년 전이랑 똑같다. 지수에 뭐 연기했어요? 이건 너무 심했다. 쏟아지는 문매, 발연기 논란에도 신기록 터진 쿠팡 플레이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연기록 논란에도 이름값은 톡톡했다. 블랙핑크 지수와 배우 박정민의 만남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쿠팡 플레이 새로운 시리즈 뉴토피아가 나오자마자 크게 터졌다. 역대 쿠팡 플레이 시리즈 중에서는 공개 첫날 최다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고 쿠팡 플레이가 밝혔다. 좀비랑 코미디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작품인데 이 박정민 씨랑 지수 씨가 좀비에 이제 알겠네. 습격당할 때 연기력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는 3년 전이랑 연기가 똑같냐 이런 논란이 좀 지수 씨한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수 씨 아시죠? 알죠. 예,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외모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논란이 이런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이야. 계속 쓰잖아. 우와. 그 아가씨의 그 유니크한 거 쓰는 거니까. 티켓 파워. 오케이. 그래서 근데 뭐 이거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 쿠팡 플레이는 좀 거시기. 제가 쿠팡에 얼마를 결제하는데 포스터를 이렇게 만듭니까? 그 대한민국. 야 이거 너무하네 진짜. 알겠습니다. 포스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은데. 안 계시네요. 딴 거 하시네요. 관심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3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시장 다시 한번 보고 보노님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시장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하거든요. 9시 반이랑은 코스피가 0.34% 플러스 양봉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이 0.13% 마이너스 정도까지 올라와서 다시요. 죄송합니다. 코스피가 0.34% 마이너스 그래서 양봉으로 좀 올라왔고 코스닥이 0.11% 마이너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라온 종목들의 색깔들도 좀 바뀌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양전. 좋습니다. 네, 뭐 일단 삼성전자만 좀 들썩거려도 뭐 지수는 꽤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종목별로는 오히려 이제 로봇주들은 좀 차익이 꽤 많이 나온 것 같네요. 뭐 시메스 아까 20% 넘었는데 지금 12.5% 정도니까 좀 변동이 나온 것 같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전방위적으로 차익이 일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돈이 가는 건데 어디로 가는지 열심히 좀 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알루미늄 쪽으로 좀 더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알루미늄 자율주행 쪽이나 이런 쪽도 좀 지금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 히토류도 좀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빠른 순환매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뭐 이 삼성전자나 이런 좀 대형주 단이 좀 좋아지면 뭐 같이 조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건데 좋다. 지수와 상관없이 약간은 이런 빠른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2, 3거래 동안 올랐다 그러면 좀 철저하게 차익 실현도 좀 해주시고요. 예, 좀 그렇게 기민하게 대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낙폭이 좀 컸던 그런 업종들은 이 낙폭을 절반 정도 좀 줄인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양전을 했습니다. 요게 10시, 11시 또 넘어가면서 대형주로의 그런 상승세 요게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올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턴어라운드해서 좋아진다고 하면은 지금 가고 있는 코스닥 뭐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도 좀 탄력을 받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뭐 예로 들어서 지금 유일로보틱스도 아까 상한가 갔다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22%로 내려왔고 유진로봇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한 21% 상승이다가 지금은 13%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이제 트레이딩 하실 때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나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 실적. TSMC가 아마 1월 매출 실적 나올 거예요. 네, TSMC 약간 그 저기 얘기 일정에 나와요.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 제가 아는 거 오늘인 것 같고. 내일은 NC소프트. 오, 그게 좋습니다. 그 정도? 뭐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네, 어쨌든 CPI가 가장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뭐 대형주 중에서도 좀 올라온 애들이 있고, 야, SM은 진짜, 야, 트럼프 관세 충격에서 벗어난 종목 SM 관세 무풍지대 8% 올라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5.6%,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JYP 숲. 대단합니다. 예, 이런 종목들 잘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야죠. 이따가 마감까지의 네. 전략 한마디씩만 해주신다면? 일단 뭐 분위기가 미니 분위기가? 선물 나스닥이 일단 좀 양전해서 분위기 좀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위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막 더 커진다 그러면 이제 현선물 볼륨 높아지면서 아마 지수도 플러스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수급도 자연스럽게 좀 따라올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좀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이런 미니 지수 선물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략은 똑같습니다.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거기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뭐 재건이나 이런 쪽이 오늘은 크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쪽이 단기간에 아마 이슈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산업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히토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는 산업군들 좀 째려보시고 그다음에 은근슬쩍 오전에 좀 무서워 이러면서 빠졌던 애들도 꽤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손바뀜 나오는 종목군들에서도 분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차분하게 너무 설레지 않고 네,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생각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인데요. 낙폭 과대에 대한 대응 정도로만 하시면 알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까지 그 상호관세에 대한 그 윤곽이 좀 더 구체화됐을 때, 네. 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서 낙폭 과대로만 적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피버티는 그 정도. 아까 지수 연기력 논란 얘기하면서 랜덤 네임께서 앵커가 레카지를 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블랙핑크 팬입니다. 블링크예요. 저 무슨 레카질입니까? 지수 씨가 얼마나 예쁜데요. 대한민국 최고 미녀, 엄청 이쁩니다. 최고 아름다운, 네. 최고 끼쟁이. 그렇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블링크. 다만 이제 그 박정민, 박정민 배우님. 예, 그 사람하고 비슷할 정도의 레벨의 연기력이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면 안 되지. 오히려 저는 블링크로서 블랙핑크가 잘 돼서 좀 좋으면서도 아쉬운 사람인데 이제 잘 되니까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해요. 못 본다 한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또 3프로의 미국 투어 3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가서 예. 봐야죠. 그래서
미국 투어 3기 뉴욕 투자 캠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랙핑크가 있는 미국으로 한번 향해 보시면 어떨까요? 3월 연휴를 활용해서 뉴욕 투자 캠프에 참여해 보세요. 첫 번째,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 독점 세미나를 총 6번 진행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 리더와 직접 만나서 한번 이 삼성전자 어떠냐, 엔비디아 어떠냐, 팔란티어 더 가냐, 사요, 마요, 미국 주식 투자 전략과 암호화폐 투자 전략까지 배우고요. 두 번째, 김프로와 함께 뉴욕 핵심 기관에 방문해서 프라이빗 디너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발굴을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소비 트렌드 탐방까지 알차게 진행이 되니까요. 지난 2기도 빠르게 마감되었던 3프로 미국 투어, 항공, 숙박, 식사, 비자, 보험, 통역, 그리고 투어까지 모두 포함이니까요. 공부에 열정만 가지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이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아직도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띄어져 있는데요. 피디님, 요거를 미국 투어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투어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얼민님께서 머릿속에 온통 광고뿐이네 라고 머릿속에 끝났잖아. 빨리 끝내래. 빨리 끝났어요. 가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3시 20분에 민트와 함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